안녕하세요. 대한면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으로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반 주택인 줄 알고 신고를 했다가 고급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받아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9억 원 초과 일반 주택이면 3% 정도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 고급 주택으로 간주되면 최대 4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세법상 고급 주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요건 하나를 잘못 체크해서 억대 고지서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과 실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급주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의미하며 취득세는 기본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8%를 더해 총 12%가 적용됩니다. 즉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동시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해당 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면적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면적을 뺀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중 복층형의 경우는 공용 면적을 뺀 연면적이 274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기준이 됩니다. 단,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대지 면적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세 번째, 시설 기준인데요. 집안에 적재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이 있다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법은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기준에 설령 걸리더라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다면 고급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외 조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이용했다가 중과세율을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실무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연면적 산정 문제입니다. 보통 관할관청이 주차장이나 옥탑을 연면적에 포함을 해서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납세자는 해당 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걸 법적으로 보면 주차장이나 옥탑 같은 비주거용 시설을 주거용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률상 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 즉 실제 구조가 주거용이었는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단 증축된 휴게 공간이나 옥탑 부분이 주거용 생활 공간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조명, 콘센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거용 공간과 일체를 이루는 생활 공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건축법상 연면적 제외 규정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을 우선해서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외벽 벽체의 두께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도 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여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 유형은 부속 토지 범위 문제인데요. 단독주택을 짓고 그 옆에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과 인접한 해당 토지를 대지 면적에 포함해서 관할관청이 중과세율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이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왜 해당 토지가 주거용과 분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60일 용도 변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로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을 했다면 중과세가 배제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건화가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착공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탈 스튜디오, 무용실, 음악실, 영상 촬영실, 임대용 다중주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취득했다가 60일 이내에 용도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관할관청이 현장 조사에 나왔다가 이를 부인하면서 주택용으로 간주하고 중과세율을 처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 당시 공부상 현황과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다만 판례는 착공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단순히 내부 인테리어나 부착물을 철거하는 정도의 준비 작업만으로는 착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지급 내역,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일반 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경우가 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 중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으니까요.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댓글에 달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여러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번호 적어두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조세불복을 해서 세금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